시리즈 오늘 첫 번째 TCRT 테라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TV의 집사이고요. 이 새 시리즈는 그동안 저희가 그 약물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할 때 그 FDA,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승인된 약물들, 또 유명한 약들 위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신약 개발 분야로 조금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모달리티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겠죠. 것들을 한 번씩 리뷰해보는 세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될까 안 될까 시리즈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될까 안 될까는 이게 승인이 될까 안 될까죠.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시리즈. 그래서 오늘은 TCRT, 제목에서 알 수 있죠. T-cell receptor. 그래서 T-cell 세포 수용체가 T-셀에 붙어있는 이 테라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RT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를 좀 재밌는 걸 딴 걸 해봤는데 바이오와 상관없는, 제가 오늘 한 명의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크리스토퍼 히친스죠.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이제 한 10년 됐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저널리스트이자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기자이자 하신 분인데,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기신 이분입니다. 이제 영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오늘 하는 이 TCRT를 제가 처음 알게끔 해준 계기가 된 사실 인물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미국에서는 유명한 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 유튜브를 스크린샷 했는데 히치 슬랩 치시면 많이 나와요. 히치 슬랩, 베스 히치 슬랩. 근데 이 영어를 굉장히 하실 줄 알면 진짜 웃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굉장히 촌철살인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히친스한테 싸대기를 맞는다. 이 슬랩이 싸대기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친스 싸대기죠, 우리말로. 그래서 이 시리즈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봤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아닌데 그 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하셨었죠. 그 민주 인사로서 망명했다가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민주화가 되기 전이니까, 한국의 경우 이제 이분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그때 군부 정권에 사실 암살을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지 말라 했는데, 이분이 강단이 있었죠.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중이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과감하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감지하고. 그때 이 히친스가 저널리스트로서 김대중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외국 기자가 함께 들어가면 암살을 못할 거다 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히친스랑 이제 우리나라랑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봤고,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실 때 그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종교적인 것도 엄청 독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머리가 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시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종교에 대한 독서를 날리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년의 래퍼라고 진짜 힙합퍼입니다. 진짜 힙합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중에서도 제가 또 좋아했던 것 중 하나니까 또 젊은 시절 저널리스트인데, 미국의 그 제리 펄웰이라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은 사실 크리스천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력과 파워가 굉장히 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히친스가 그 라이브 텔레비전에 나와서, 생방송이죠. 우리나라 뭐 MBC, KBS 뉴스 이런 데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 제리 펄웰을 진짜 뼈속까지 깝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종교인일 수도 있는 사람을 뼈속까지 까는데, 이 사회자와 이 제리 펄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터죠. 이거 딱 봐도 다른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이 목사님을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거든요, 말빨로.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인데, 제가 이 인물을 왜 했냐, 왜냐하면은 이 히친스가 그 마지막에 받으려고 했던 치료법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 TCRT 테라피예요. 결국에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정보를 알게 된 거는 제가 히친스의 유작을 읽었었어요. 아마 2011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과 그리고 자기가 점점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한 책이에요. 굉장히 한국에 번역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 mortality, 이제 immortality의 반대말이죠. immortality는 이제 내가 안 죽는 거, 영원히 사는 거고, mortality는 그거의 반대입니다. 운명적으로 난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아마 책을 보다가 거기 이제 31페이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래서 표시까지 해놔가지고 떠올라서 했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니콜라스 라스티포드 아마 NIH인가 거기 NCI에 있는 그 유명한 교수예요. 그 셀 테라피의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 유명인이고 하니까 니콜라스 라스티포가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시죠. 그러면은 I am suggesting may be applicable to your case 이러면서 내가 새로운 치료법을 아는데 너한테 applicable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닥터 라스티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100명 이상의 환자한테 이 engineered T-cell, 그러니까 조작된 T-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공한 T-셀을 가지고 시도를 했고 20명이 넘는 페이션트의 이제 exact approach를 사용해서 해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there was a catch and it involves a match. 캐치가 있는데 매치가 돼야 된다. 이거 캐치도 이 사람 다른 책 이름이 캐치 22라고 있거든요. 약간 그게 떠오르는데 매치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매치가 돼야 되냐? 뭐가 매치가 돼야 될까요? NY-ESO1이 발현돼야 되고 자기 튜머에 NY-ESO1이 발현돼야 되고 그게 HLA-A2에 present 돼야 된다. 그렇죠? Particular molecule named HLA. 근데 우리는 이제 알죠? 면역학을 했으니까 NY-ESO1은 일단 튜머 엔티젠 이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 튜머에서 발현되는 그 튜머 엔티젠입니다. 그렇죠? HLA-A2는 이제 MHC 클래스 모레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사람에서는 그 MHC 종류를 HLA하고 dash 한 다음에 그 알파벳을 씁니다. ABC가 이제 MHC 클래스 1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때 저는 TCR 테라피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런 치료법이 있구나 하고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최근까지 팔로우업을 시간 날 때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아직 어프로브가 됐냐 하면 아직도 어프로브가 안 됐습니다. 이게 2011년인데 공식적으로는 어프로브가 안 된 몰레큘이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뽑아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결국 T셀을 강하게 만드는 게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T셀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T셀로 하여금 암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암이고 암에 MHC 모레큘이 있고 그 MHC 위에 여기 분홍색으로 된 엔티젠이 프레젠트되고 있죠. 앞에 책 그 내용에서 보면 이게 NY-ESO1이 이 엔티젠의 한 종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뭐죠? 여기 있는 게 이제 T셀이겠죠. 제가 그림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T셀이어서 이 T셀 리셉터가 peptidylated MHC를 인식해서 T셀이 튜머를 이제 공격할 수 있겠죠. 총알을 쏴서. 이 T셀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양을 불릴 수 있겠죠. 그렇죠? T셀의 액티비티를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제가 이렇게 4개를 적어놓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다른 약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액티비티 높이는 건 뭘까요? anti-PD1, anti-CTLA4 이런 거죠. 그러니까 T셀의 액티비티를 높일 수 아니면 코스티메트릴 모레큘을 사용한다든가 자극한다던가 해서 T세포의 액티비티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거 보게요. 네 번째 거는 튜머 스페시픽 서피스 엔티젠을 타겟하는 인공적인 리셉터를 T세포에 발현해서 인더지너스한 게 아니라 인공적인 T셀 리셉터를 인공적인 리셉터를 T세포에 발현해서 튜머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4번은 일단 뭘까요? 4번은 CAR-T입니다. 그렇죠? CAR-T. 글씨가 좀 이상한데 CAR-T라는 게 있고 이거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할 거는 3번에 해당하죠. 오늘 할 거는 CAR-T와 이제 TCR-T의 비교를 뒷부분에 해드릴 텐데 이 경우는 가장 인더지너스한 T셀에 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엔지니어드 된 그런 키머릭 엔티젠을 만든 게 아니라 TCR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TCR의 애피니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머디피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TCR을 사용하고요. TCR이 peptidylated MHC를 인식하는 바로 이 스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대신에 이 TCR의 스페시피시티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인더지너스하게 잘 작동하지 않은 T셀이 더 강하게 튜머를 죽일 수 있겠죠. 이게 오늘 하는 건 이 3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멀리서 조망을 하면은 이제 신약 개발의 트렌드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왔죠. 8, 90년대에 스몰 몰레큘 했고 200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도 large molecule, 엔티바디 위주의 larger molecule을 했다면 이제 넘어가는 게 결국엔 셀 테라피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예요. 그 대표적인 게 CAR-T가 이제 하나의 예인 거고 그런 셀 테라피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왼쪽에는 이제 T 테라피,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한테서 T셀을 떼내서 바깥쪽에서 불려서 ex vivo가 바깥쪽이거든요. 불려가지고 다시 rapid expansion해서 사람한테 다시 넣는 거죠. 이게 아까 이 앞에서 말한 뭐죠?
양을 불리는 거죠. 1번이죠. 1번을 할 수 있고, CAR-T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위쪽에 약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는 거는 이 TCR 테라피죠. TCR 테라피가 좀 제너럴 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알로제닉이든 아니든 간에 그 가지고 있는 T셀 위에 T셀 리셉터를 과발현시킨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T셀 리셉터를 스페시픽 TCR을 우리가 골라서 과발현시킨 다음에 그 과발현된 TCR이 튜머 엔티젠을 인식하기를 바라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인더지너스한 TCR이 잘 반응하지 않던 상황에서 강한 TCR이 생겨가지고 이제 튜머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메커니즘 전부 다고요. 사실 오늘은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아, 이게 결국에는 T셀 리셉터를 바꾼 거 아니냐, 그러면은 CAR-T랑 TCR-T가 뭐가 다르냐. 그렇죠? 네,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 요 위에 TCR은 그 CAR-T보다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미 써놨는데, CAR-T 같은 경우는 튜머에 있는 서피스 엔티젠만 타겟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포가 있으면 세포 위에 어떤 리셉터가 실제로 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튜머라고 치면 발현되고 있는 이 서피스에 붙어있는 리셉터를 타겟하는 게 CAR-T입니다. 이 키머릭 엔티젠 리셉터가 요걸 타겟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죠? 같이 이렇게 표면에 있고 뭔가 나와 있고 이게 이걸 타겟하는 건 맞는데, 요 뭔가 나와 있는 게 단순한 서피스 엔티젠이 아니죠. 이건 MHC잖아요. MHC입니다. MHC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펩타이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의 소스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서피스 엔티젠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인더지너스 엔티젠을 타겟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겟 랜드스케이프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붙여놨을 텐데 안 붙여놨네. 그래서 엔티젠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요 엔티젠, 펩티딜레이드 엔티젠이 프레젠트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인더지너스 안티젠이 그 프로세스 돼서 MHC에 올라와서 그걸 타겟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지너스 안티젠을 타겟하는 거고요. 나중에 엔티젠 프레젠테이션만 좀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아직 어프로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랜드스케이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가장 최근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많은 경우 이 솔리드 캔서에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른 혈액암에서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혈액암은 너무 컴피티티브 랜드스케이프이 많기 때문에 멜라노마, 렁 캔서, sarcoma 등등, 블래더 캔서, 팬크레atic 캔서 등등의 솔리드 캔서들이죠. 고형암들에서 진행되고 있고, 아까 엔티젠, 그 아까 라스티포가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한테 추천했던 엔티젠이 뭐였죠? NY-ESO1. NY-ESO1이 이런 고형암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형암, NY-ESO1 이렇게 되고, 다른 그 엔티젠, 이것들은 이제 그 튜머 스페시픽하게 MHC에 많이 프레젠트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연구 결과 알아낸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엔티젠을 타겟하고, HLA도 보면 대부분 HLA-A, 뭐 HLA-C도 있을 텐데, C 이렇게 있죠? 이게 MHC 클래스 1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CD8 T셀로 하여금 직접 죽이게끔 하는 거죠. 페이스는 대부분 이제 1상 아니면 2상, 3상으로 여기상에선 3상 아직 넘어간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책이 나온 지가 2012년인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페이스 2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래서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스터디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특히 또 이거는 좀 엔티젠이 특이하죠. KRAS G12D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튜머 엔티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언드러거블한 타겟이라고 종종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그 KRAS G12D를 타겟하는 스몰 몰레큘이 어프가 됐었죠. 몇 년 전에. 근데 어쨌든 KRAS G12를 타겟하는, 이거 자세히 가진 않겠습니다.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는데 이걸문을 보니까 여기 그림이 잘 나오죠. T셀 안에 T셀에 요거를 트랜스듀스 시켜가지고 TCR 알파 베타 체인이 이렇게 나오게 한 거죠. 여기서 이게 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engineered 된 T셀 리셉터예요. 이 인더지너스 T셀이 아니라. 근데 이 TCR은 뭐를 인식하죠? 튜머셀에 발현되고 있는 MHC가 있고, 그 MHC에 펩타이드가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 펩타이드는 어디서 나왔죠? 튜머셀에 뮤테이션이 된 KRAS G12D를 인코드하는 DNA에서 mRNA 되고, mRNA가 프로틴 되고, 나중에 유비큐틴 프로티움 라이즈 그 pathway를 통해서 쪼개진 다음에 그게 MHC 위에 프레젠트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가 요걸 인식하는데 surface 엔티젠이 아니라 endogenous 엔티젠을 타겟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니까 그 시도를 하다가 이 환자분이 lung metastassis가 왔어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성 폐암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튜머 뮤테이션을 봤어요. KRAS의 G12D가 뮤테이션이 되어 있나. 그리고 HLA가 그 MHC 클래스 1 중에 한 종류가 이제 튜머의 서피스에 발현되고 있냐 봤더니 둘 다 퀄리파이를 한 거죠. 둘 다 스크리닝해서 퀄리파이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트리트먼트 IND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Investigation of New Drug이라고, 이제 내가 이걸 환자한테 시도하겠다는 건데 이게 다른 약이 작동하지 않고 이 경우는 이 약의 특정이 잘 맞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 한 명만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포설을 내겠다. 그래서 한 명을 위한 프로포설을 낸 거예요. 한 명을 위한 이걸 하겠다. 그래서 N of 1입니다. 한 명이고 이 N of 1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라는 좋은 저널에 놨고요. 여기 보시면 렁 캔서의 이게 튜머 너줄인데 CT 이미지죠. 이게 CT 이미지도 시간에 어쨌든 많이 없어진 걸 볼 수 있고, 시간이 176일이 지났을 때 많이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보시면 이 engineered T셀을 넣어줬을 때 처음에 우리 CD3 우리 몸에 있는 T셀의 몇 퍼센트가 이 engineered T셀인가 보면은 이제 찌른 직후죠. 인퓨전 트랜스플란트 한 직후에는 이제 이렇게 75%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6개월쯤 되면은 한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2% 정도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persistent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이 튜머가 다시 나왔을 때 이 T셀이 다시 proliferate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롱텀으로 이게 persistent 하다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TCRT가 클리니컬 레벨에서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3상까지는 못 갔지만 1상, 2상 단계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될까 안 될까 세션이니까 마지막 제가 될까 안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메커니즘 오브 액션 보면은 프리클리니컬 레벨에서 너무 잘 정의돼 있어요. 뭐 G 모델이든 아니면은 사람 셀이든 간에 너무 잘 돼 있고, 이거 약간 스펠을 잘못 적었는데 이 비슷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진 그 컬 몰레큘 자체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그 T셀로 하여금 튜머를 엔지니어드 된 T셀 리셉터를 가지고 튜머를 죽이게끔 하는 그 큰 컨셉으로서는 같잖아요. CAR-T가. CAR-T가 잘 되고 있죠. 고형암에서 잘 안 될 뿐이지 이제 히마톨로지나 다른 그런 혈액암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얘가 있다. 비슷한.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TCR 테라피만 따지면 다른 캐테고리인데, 이건 T셀 안에 그 벡터를 집어넣어서 발현시킨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쪽 암은 TCR을 하고 반대쪽 암은 예를 들면 CD3를 해가지고 TCR을 이용한 바이스페시픽을 만든 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것도 올해 어프로브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클리니컬 레벨에서 처음 이제 어프로브가 된 TCR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라고 해도 안 되구나. TCR 바이스페시픽 몰레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MHC에 프레젠된 엔티젠을 타겟하는 TCR이 실제 스페시피시티를 가진다는 걸 서제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 오브 액션 상은 굉장히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약을 만들었을 때는 타겟 프로파일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 KRAS G12D를 한 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기본적으로는 undruggable 하다고 생각했다. 서피스 엔티젠이 아니어서 엔티바디로 못 타겟하고, 예를 들어서 세포 내부에 있지만 그 스몰 몰레큘의 바인딩 사이트이 잘 정의되지 않아서 잘 공격하지 못했던 중요한 온코진들, 그런 undruggable 하다고 종종 말을 하는 그런 온코진들을 이제 타겟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타겟 프로파일이 되게 유니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CAR-T와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타겟 프로파일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마켓에 나왔을 때 그 디지즈 인디케이션상 경쟁 관계는 될 수 있지만 그 타겟 몰레큘상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빈틈이 있다. 콤비네이션 트라이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이프티 프로파일 봐야 되는데, 세이프티 프로파일도 이런 세포 테라피들이 이제 충분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가능하다. 세이프티는 컨트롤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요 앞에 그 논문도 이제 이 셀 테라피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 나오는 건데, 토실리즈맵이라는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을 저해하는 약을 함께 써서 실제로 그 N of 1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RS 미티게이션 방법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 약에 유니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니크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별 하나죠. 하나는 좋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안 좋다. 안 좋다는 건데, 이 T셀 안에 엔지니어드 된 TCR을 발현시키기 위한 거를 트랜스듀스 시켜서 발현시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더지너스한 TCR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introduce 된, engineered 된 거라고 쓰게요.
이 I라고 했다. 왜냐 인더지너스가 E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거 TCR 우리 몸에 있는 거랑 이제 그 introduce한 I라고 하겠습니다. introduce 된 TCR이 있겠죠. 이게 나와서 발현되는 게 우리가 TCR-T를 원하는 건데 이것도 발현돼가지고 반반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TCR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봐도 잘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시는 있습니다. TCR 미스매치는 일단 일어날 수 있고 그거에 의한 문제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보통 대표적인 예가 graft vs host 디지즈거든요. 그래서 T셀을 graft 했을 때 그게 호스트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암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믹스돼 버리면은 TCR의 스페시피시티가 바뀌니까 우리 몸의 노멀 티슈를 타겟할 수 있는 거죠. 튜머는 공격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유니크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그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영향을 준다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피티티브 랜드스케이프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솔리드 캔서에 이게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여기는 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 힘 스페이스에서는 다른 잘 되는 경쟁 약물 특히 CAR-T를 이길 수 있을까는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문이 있습니다. CAR를 하지 뭐하러 MHC를 하냐 이 TCR-T를 하냐라는 퀘스천이 항상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제가 verdict을 만들어 왔습니다. verdict 저의 결론은 뭐다? 되긴 된다. 되긴 되는데 얼마나 파이낸셜리 성공할지는 알기가 힘들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되는 것부터 했는데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기대는 높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약도 많거든요.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